자, 삼각함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봐서 하루 정도는 그냥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수학적 귀납법은 상황 봐서 나가도록 하자. 거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우리 어차피 이제 심화도 진행을 할 거고 하니까. 자, 근데 지금 오늘 나가는 거하고 다음 시간 세 번에 나가는 수업은 엄청 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삼각함수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그린 보면 돼. 그린에 저 삼각함수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삼각함수 얘기합시다. 얘도 지금 단원이 총 3개로 쪼개져 있어갖고 또 선생님이 한 문제씩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도록 하자. 여기 단원 이름이 이제 지수록은 끝났어. 아예 끝났고 삼각함수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웠단 말이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3개에 대한 삼각비를 배웠어. 그거 가지고 함수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거 가지고 함수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삼각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정의를 좀 다시 해줘야 돼요. 이 삼각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삼각비가 이름 자체가 삼각비니까 삼각형에서 나왔고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밑변이라고 하고 여기를 높이라고 하고 여기를 빗변이라고 해갖고 여기 각 세타에 대해서 삼각비 3개를 이렇게 정의했었단 말이야. 중3 때. 빗변분의 높이. 이걸 뭐로 정의했어? 빗변분의 높이.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나? 이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배웠다. S가 필기체로 이거란 말이야? 이게 S 필기체, 영어 필기체. 그래서 S 이렇게 쓰면 된다 해갖고 이걸 사인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야.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얘를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 얘를 왜냐하면 빗변분의 밑변 하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변분의 높이 얘를 탄젠트 t 필기체 t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t 해갖고 탄젠트로 정의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삼각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억지로 좀 짜맞춘다는 느낌으로 가르친 거야. 뭐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문제집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삼각비였거든. 근데 이 삼각비의 정의 자체는 사실 얘가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삼각비의 정의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 중딩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것을 이제 완벽한 삼각비의 정의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말했지? 새로운 게 아니다. 원래 이만큼이 정확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이걸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지. 원래 내용으로. 그래서 이 원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삼각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가 있었어. 뭐냐면 반지름이 무조건 일자리인 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원이라고 부르냐면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반지름으로 갖는 거. 그러니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단위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유닛 서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닛이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단위원이 되고. 그래서 이 단위원을 원의 중심이 0,0인데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사용하겠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삼각비의 정의는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면 원 위에 이 수많은 점들이 존재할 거잖아. 이 중에서 하나의 점을 이렇게 딱 찍는 거야. 딱 찍어. 그럼 이걸 딱 찍잖아. 그러면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한 것과 X축하고 연결을 한 거,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니? 요거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중3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의 좌표가 요 점의 좌표를 내가 그냥 A, B라고 정의를 한다면 요 점의 좌표 A, B라고 정의를 한다면 저 삼각비 정의를 한번 좀 저 삼각비 배웠던 거 좀 생각해 볼래?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세타 각이야. 코사인이 어떻게 되냐면 빗변분의 밑변이지. 빗변분의 밑변이지. 빗변,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니까 코사인 B가 뭐로 정의돼? A로 정의가 돼. 이게 삼각비의 정의예요. 사인 B는요? 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높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A, B니까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A일 거 아니야. 여기 좌표가 A고 B일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세타는 B로 정의가 돼. 그럼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로 정의가 돼. 이게 삼각비의 정의야. 그래서 끝! 삼각비의 정의는 단위 원 위에 점의 좌표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냥 점의 좌표요. 코사인 세타가 그냥 A야. 무슨 좌표니? 무슨 좌표야? 코사인. X좌표. B, 사인, Y좌표. 탄젠트, A분의 V.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비의 정의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 점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고 준다면 왜냐고? 이게 원의 중심이 0,0짜리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x하고 y를 더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지니?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요 각에 대해서 나는 뭘 사용해? 사실 요 각은 아니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요 각이라고 그냥 지금 얘기할 거고 요 각에 대해서 그냥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Y좌표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새롭게 정의되는 삼각비의 삼각비입니다. 반지름이 얼마짜리? 1짜리. 근데 반지름이 1짜리인 것만 주면 참 좋은데 반지름이 1짜리인 거 안 줄 수도 있지 사실은. 반지름이 3짜리 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제가 A, B였잖아. 얘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겠니? 3A, 3B로 바뀌겠지. 왜냐면 지금 이게 몇 배로 뻥튀기가 된 거야? 3배가 된 거잖아. 그럼 얘가 3배가 되면은 3배가 될 때 이 삼각형들은 다 닮은 삼각형들이 맞아? 그러니까 X좌표도 3배가 될 거고 Y좌표도 3배가 될 거란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반지름이 3짜리인 놈이니까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을 찾고 싶어. 근데 사인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이 1짜리인 놈들이야. 그럼 얘가 3배가 뻥튀기가 돼서 나온 값이니까 다시 반지름이 1짜리인 걸로 줄여주려면 이거 얼마로 나누면 돼? 다시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 된다. 반지름이 변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그 나눠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이야. 알겠죠? 그래서 새롭게 정의가 된다.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값이 새롭게 정의가 된다. 뭘로? 좌표로.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좌표로.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는 코사인 부호가 어떻게 되겠니? 1사분면이야. 코사인 부호 플러스 사인 부호 플러스 탄젠트 부호 플러스야. 왜? 1사분면이니까 x, y하고 x분의 y가 다 뭐야? 양수잖아. 플러스야. 여기는 코사인 음수 x좌표, 사인 양수 y좌표, 탄젠트 음수 x분의 y인데 얘네들이 부호가 다를 거니까. 여기 3, 4분면 코사인 음수 사인 음수. 왜냐면 3, 4분면이니까 x, y가 다 음수인데잖아. 탄젠트 양수. 그치, 부호가 똑같으니까. 코사인 양수 x좌표가 플러스니까 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선생님 코사인하고 탄젠트하고 사인이 음수인 거는 안 배웠는데? 당연히 안 배웠죠. 여기에서만 썼으니까 3학년 때는, 중3 때는. 그러니까 새롭게 넘어오면서 양수도 가질 수 있고 음수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삼각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좌표다. 좌표의 x좌표가 코사인이고 좌표의 y좌표가 사인이 될 거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각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각.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각. 단위를 뭘 썼니? 도. 60도. 이런 거 썼단 말이야. 이 60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원을 몇 개로 쪼개는 거야? 360개로 쪼개는 거야. 원을 360개로 쪼개면,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거든? 원래는 이게 아닌데 편하게 쓰려고 여기를 360개로 쪼갠 거야. 왜냐면 원이 가지고 있는 각이 몇 도인 걸 알거든? 몇 도야? 근데 왜 360도야? 모르지 않아? 그냥 360도래. 그래서 어릴 때부터 360도라고 하니까 360도가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 근데 더 쉽게 이해를 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360개로 쪼갠 것 중에 60개를 뽑아오면 60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쓰는 각. 즉 단위가 도잖아? 그래서 우리는 60도라고 읽고 영어로는 60디그리라고 읽는데 단위로는 이렇게 도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60분법인지 모르겠어. 앞에 300을 뺐나 봐. 그래서 이거 60분법이라고 불러. 그런데 사실 원래는 똑같이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뭘 했냐면 이 짓을 한 거예요. 여기 반지름이 1이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구부러질 수 있는 철사 같은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사를 딱 끊어서 요만큼의 길이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그 철사를 요쪽으로 옮겨가지고 철사는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구불 만들어서 일자리 길이를 갖는 철사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여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 사람들이 이게 귀족들은 심심하단 말이야. 뭐 노예들은 맨날 일하느라고 할 게 없지만 귀족들은 맨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술 처먹고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현타가 딱 온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학문의 열정을 갖기 시작함.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포크라테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평생 놀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봐봐. 요 길이가 직선 길이니까 얘는 곡선이니까 요 길이보다는 요 정도 오겠지. 얘를 요렇게 구부리면 사실 요게 직선거리니까 요 정도 와야 되는데 얘를 구부릴 거니까 요 정도 구부러져서 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랑 똑같이 요렇게 구부러져서 요 정도 오게 될 거라고. 또 마찬가지로 얘가 요렇게 구부러져서 한 요 정도 오게 될 거란 말이지. 이게 좀 짧다 얘가. 한 요 정도 오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요렇게 철사를 구부리니까 철사가 일자리인 게 하나, 일자리인 게 둘, 일자리인 게 셋 요렇게 들어가고 지금 요만큼이 남았어. 요만큼.
그치? 그래서 요만큼이 어느 정도 될까를 사실 그땐 계산은 못했고 측정을 좀 해보니까 이게 0.14 정도 됐던 거야. 요 나온 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원인데 요 원에서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반지름이 3개가 들어가고 0.14만큼이 남네. 이걸 다 더하니까 3.14네. 근데 측정 기구로 여기를 쟀기 때문에 사실 0.14가 아니라 0.14 얼마 되는 이런 값이 거라고 옛날 사람들도 다 예측을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14, 1592 이렇게 나가는 어떤 무리수. 뭐니 얘가? 그래서 이게 파이라고 정의가 된 거야. 3.14, 1592 이렇게 쓰다가 이걸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파이라는 값으로 하나의 무리수로 그냥 명칭을 해버린 거지. 파이가 3.14인 게 아니라 3.14 얼마 되던 거를 그냥 이름을 파이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이게 파이가 된 거죠. 그러면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하나 있다.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하지? 호의 길이는 어디가? 중심각에 비례하지.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니까 여기가 파이잖아. 그러니까 이 각을 파이라고 정의를 해버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각을 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랑 비례하니까 호의 길이가 파인데 반지름이 1이니까 1대1 비율로 맞춰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파이가 된 거예요. 각이 파이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도 얼마겠어? 파이겠지? 그래서 이 각의 정의를 우리는 새롭게 다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지. 원래는 얘가 먼저.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2파이라는 걸 알고 이걸 360개로 쪼개보니까 하나당 1씩 오케이 그럼 이걸 360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180도를 왜냐면 이거 몇 도니까? 180도 맞지? 180도 얘를 파이라고 이제 새롭게 각을 만들어서 쓸 거야.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얘들아 2km 더하기 3kg은 얼마야? 단위가 다르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더하기 빼기 계산을. 그런데 단위를 제거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지. 60도 더하기 3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단위가 60디그리고 얘는 3 정수값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할 수가 있어. 3 더하기 3분의 파이잖아. 계산할 수 있잖아.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니까. 바꾼 거야. 이렇게 바꾸는 이름을 호의 길이를 각도로 표현했다 그래서 얘를 호도법이라고 새롭게 명칭을 하고 180도를 파이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돼. 계산하기 되게 쉬움. 3분의 파이가 몇 도야?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될까? 3분의 파이가 몇 도야? 그럼 얼마 곱하면 돼? 180도 곱하면 돼. 근데 180도 곱하면은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 파이랑 180도랑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나 지금 여기 이 값에다 얼마 곱한 거랑 똑같아? 1 곱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돼. 60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4분의 파이야? 그럼 그냥 얼마 곱한다고 생각하라고? 수식어는 안 맞지만 그냥 180 곱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야? 45잖아. 파이는 빼고 45도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45도는 4분의 파이야. 60도는 3분의 파이야. 30도는 6분의 파이야. 135도는 4분의 파이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3개 들어가는 거지? 4분의 3파이야. 360도는 2파이야. 720도는 4파이야. 한 바퀴가 2파이야. 한 바퀴는 360도야. 파이라는 거를 이제 180도로
바꿔 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 파이 옆에 단위 아무것도 안 붙어 있지. 그래서 단위가 사실은 있어. 근데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단위가 있어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요. 근데 라디안이 뭐냐면 실수란 뜻이에요. 실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이는 실수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도법은 단위가 없어. 그럼 단위가 없으면 뭐가 좋다고요? 네, 그냥 계산을 막 하면 돼요. 그러면 단위가 없으면 뭐가 좋다고요? 실수니까 함수의 x값에다가 아무렇게나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xy축이 다 실수축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다 실수축이잖아. 여기에다 갑자기 60도를 표현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도 60도 표현해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근데 걔를 3분의 파이로 표현해봐. 그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3.14쯤 돼. 그럼 3분의 파이는 이거에 한 3분의 1쯤 되는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야. 이렇게 실수 좌표에다가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돼. 60도 못해. 하지만 3분의 파이는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뭐로 쓸 수 있다? 그래프로 쓸 수 있다. 이게 새롭게 정의되는 각이에요. 어떤 거? 호도법. 180도가 몇 도라고요? 파이라고요. 180도가 파이예요. 그 기준으로 쓰겠다는 거야. 그럼 2분의 파이는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파이라는 실수값을 갖는 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다 다 놓고 가. 근데 니네 뭐 벌써 봐, 시험을? 아니, 시험 시간. 자, 두 번째. 또다시 각을 또다시 정의할 거예요. 볼게요. 이 원래 있던 선을, 이름을 원래부터 있던 선이에요.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선, 시초선. 지금 잘 들어야 돼. 여기 진짜 중요함. 이거 원래 옛날에 문과 애들이 배우지도 않던데요. 이과 애들만 배우던 건데 문과 애들이 하도 문과 애들이 멍청멍청해져가지고 갖고 온 거야. 이거 하라고. 여기를 원래부터 있던 선,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불렀고, 요 시초선에서 움직이는 선을 하나를 만든 거야. 얘는 냅두고 움직이는 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든 거야. 이 선을 움직이는 선, 그래서 얘를 동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동경. 알겠지? 그래서 원래 있던 선과 움직이는 선, 동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을 있잖아. 맨날 20도, 30도, 50도 이런 것만 썼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시초선과 동경을 가지고 얘네 둘을 살펴보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동경이 이렇게 움직인 게 보이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뭐가 생긴 거야? 여기 각이 하나가 생긴 거야. 이 각을 만들 수가 있지. 그런데 선생님, 저 각을 만들 때 동경이 왜 절로 가요? 제 생각에는 얘가 이렇게 와서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라는 건 지금 또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만 응용을 해보자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랑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랑 서로 지훈아, 방향이 뭐라고? 이게 반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위로 간 각을 플러스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밑으로 간 각을 그냥 마이너스 각이라고 새롭게 다시 그냥 정의를 해버린 거야. 얘가 위로 가서 만들었으면 플러스 각이고 아래로 가서 만들어졌으면 마이너스 각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세타가 60도라고 한다면 플러스 60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쪽 각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0도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합쳐서 몇 도가 돼야 되니까? 36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각 플러스 각, 밑으로 내려가는 각 마이너스 각, 플러스 마이너스 각 다 사용할 수 있다. 각에도 이제 뭐가 생긴다? 부호가 생긴다.
플러스 각하고 마이너스 각하고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의들이야 이게 지금 계속. 원래는 있었는데 너무 족밥들만 배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좀 배웠구나 약간 이런 걸로 바뀌는 거지. 근데 또 심지어 이게 60도가 아니야. 이게 60도가 아니야. 선생님 저는 이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이렇게 온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긴 60도가 아니에요. 얘는 60도가 아니라 360도를 몇 바퀴 돌고 온 줄 모르는 60도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각이. 알았지? 의미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그냥 딸랑 60 아니라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띡 그었어. 그런데 화자의 의도는 얘를 360바퀴 돌린 다음에 여기다가 안착시켜 놓은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몇 바퀴 돌린지 모르는 60도가 될 거다. 여기에서 n은 당연히 무슨 값이어야 돼? 몇 바퀴라는 말이 들어갈 거니까 얘는 정수가 돼. 아니 선생님 몇 바퀴면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 0바퀴 돌리고도 있을 수 있지. 2바퀴 돌리고도 가능하지. 거꾸로 3바퀴 돌려서 온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정수야. 한마디로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떤 동경이 만들어질 건데 그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각은 분명히 존재해. 그런데 이 각은 몇 바퀴 돌고 온 줄 모르는 각이기 때문에 각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이 각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지훈아! 내가 오늘 지훈이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집에 가서 영상 편집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래서 거기만 딱 편집해갖고 다 잘라갖고 너는 엄마한테 보내야겠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지훈이를 한 380번 정도 부르는 것 같은데 새롭게 정의가 된다고요.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거 다시 봐보자. 사인, 코사인은 새롭게 어떻게 정의됐다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좌표로.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x분의 y는 탄젠트. 그러니까 x분의 y가 탄젠트니까 x분의 y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그러니까 탄젠트는 기울기. x분의 y, 기울기. 탄젠트는 기울기. 각을 새롭게 정의할 거야. 맨날 이렇게 60분법을 사용을 하다가 어떤 걸로 바꿀 거야? 호도법으로 바꿀 거야. 탄생 배경은 얘고 우리는 그냥 180도를 파이라고 생각해서 쓸 수가 있다. 원래 있던 선과 움직이는 선으로 각 하나를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 각이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온지 모르는 각이 된다. 그러니까 몇 바퀴라는 표현을 써준다. 각에도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각,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각이 생긴다. 플러스 마이너스 각이 다 사용된다. 오케이? 이렇게 삼각비를 갖다가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각과 함께. 됐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몇 가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삼각비의 탄생 배경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에서 x좌표가 뭐라고요? 코사인. y좌표가 뭐라고요? 사인. 그러면은 x좌표, y좌표에 사인하고 코사인을 넣어도 될까요? 되겠죠. 당연히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자, 그래서 항상 얘가 성립합니다. 삼각비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제곱해서 더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1이에요. 이유는 이 원에다가 x좌표, y좌표를 그대로 대입한 것 뿐이니까. 항상 성립해요. 됐죠? 이 식을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만들어질 건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이게 x분의 y니까 얘가 뭐라고요? 기울기, 탄젠트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는 식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은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니까 어디가 똑같으면 돼? 각도만 똑같으면 돼. 그럼 언제나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쓴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말은 코사인 세타를 제곱했다는 얘기인데 왜 얘를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안 쓰고 왜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왜 얘를 이렇게 쓸 거냐라는 것뿐 그거거든?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쓰면 코사인을 제곱한 건지 각을 제곱한 건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제 각도 제곱을 할 수 있거든. 파이 제곱하면 파이 제곱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코사인 값과 각 사이에다가 몇 제곱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일 수도 있고 세제곱일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일단 삼각함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됐니? 자, 그러면 혹시 거기 빈 공간이 있나? 그 책에? 그 책 혹시 빈 공간 좀 있니? 뒷부분이나 뭐 앞이나 아니 그런 빈 공간은 안 돼. 아예 한 통으로 빈 공간이 좀 필요해. 아예 통으로 빈 공간. 맨 뒤나 맨 앞? 거기에 좀 통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기가 막히게 없군요. 예.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맨 앞 페이지에다가 쓰도록 합시다. 맨 앞 페이지. 예. 맨 앞 페이지 거기 왼쪽에다가 쓰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래프 3개를 쓰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프 3개를 하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그 설명 사인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쓰면 조금 더 효율적이냐면 사실은 가로로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긴 하거든. 근데 가로로 쓰기 불편하니까 지금 이렇게 봐봐.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3개로 나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다가는 사인을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쓸 거고요. 세 번째는 탄젠트를 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할 건데 요 스케일을 너네 그 한 칸 스케일에다 좀 맞춰주세요. 칠판 이만큼을 요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스케일을 좀 맞춰서 쓰세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맨 위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삼각함수 그래프. 자,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첫 번째 거는 자, 이렇게 씁니다. 삼각함수니까 당연히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그거는 정해진 거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각도를 바꾸는 거니까 저 각자리를 x 미지수 사용해서 저렇게 쓰는 거 저게 삼각함수예요. y는 sin x. 그래서 저 x 자리에다 각을 막 집어넣을 겁니다. 자, 요 상태이고요. 여기에다가 반지름이 일자리 원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사인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는 걸 할 겁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다시 사인이 뭐라고요? y좌표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각들만 가지고 점을 좀 찍어서 사인 그래프를 적당히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 단위원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라면 가장 높은 y값은 1이고 가장 작은 y값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맞니?
이렇게 끊을 겁니다. 가장 큰 거 1,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1 해서 위아래를 이렇게 긋는 이유는 이제 여긴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알고 있는 각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알고 있는 각. 자, 첫 번째 사인 0도 얼마야? 그래서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사인 0도는 0도니까 몇 파이야? 0파이겠지? 0도 곱하기 180 하면 된다니까. 0파이겠지? 0파이니까 여기야. 여기 좌표 몇 컴마 몇이야? 1,0. 얘가 시초선이고 움직이는 선이 생길 건데 이거 안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몇 컴마 몇이야? 1,0이야. 그럼 1,0 중에서 사인 값은 뭐겠어? 1이야 0이야? 0이지.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0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알고 있는 값 30도. 맞아? 그럼 사인 30도면은 한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30도야. 그런데 이 30도가 뭐냐? 몇 분의 파이겠어? 30이니까? 그렇지. 18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6분의 파이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점이 하나가 찍힐 건데 이 점에 무슨 좌표가 사인 값이 되는 거야? y 좌표겠지? 그러니까 x가 30도니까 x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쯤에다가 6분의 파이 하나 찍어주시고 x가 뭐라고요? 각도라 그랬어. 각도가 6분의 파이일 때, 즉 사인 30도일 때는 요 높이의 y값을 갖게 돼요. 그럼 요 높이의 y값이니까요.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 점 이렇게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뭔 말이 되는 거야? 각이 6분의 파이일 때 x에다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여기에 뭐가 찍힌다고? 2분의 1이 찍히게 된다고. 그럼 그 다음 알고 있는 각 45도.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지? 근데 사인은 무슨 값이라고? y 값이라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정도 찍어주고 6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랑 얼마만큼 차이 나니? 얘가 24분의 4고 얘가 24분의 6이잖아. 그러니까 한 24분의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한 요 정도 찍어주면 되겠지. 4분의 파이 찍어주고 그럼 이 4분의 파이는 얘들아 이거 점선은 너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 그리면 더 좋기는 하지. 그럼 이 점이 가지고 있는 y좌표를 쓸 거니까 얘를 이렇게 끌고 와서 4분의 파이랑 만나는 데에서 여기다 점 하나를 찍어주면 돼. 그럼 여기는 y값이 2분의 루트 2야. 이렇게 되면서 찍혀. 그 다음 알고 있는 값 60도야. 그러니까 60도니까 한 이쯤에서 찍힐 거라고. 60도. 그럼 사인 60도가 얼마냐? 2분의 루트 3이야. 현민아! 그러니까 얘가 거의 2분의 1.73이니까 거의 1에 가까움. 끌어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쓸 거야. 60도면 몇 파이야? 3분의 파이겠지? 그럼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의 2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2배쯤 여기에다가 3분의 파이라고 써주고 이 3분의 파이랑 또 누구랑 만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랑 만날 거니까 대충 요 1보다 조금 작은 데 와서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돼. 그럼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건 90도야. 사인 90도 얼마야? 고민하면 안 돼. 9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야 점이 지금. 90도.
여기 몇 컴마 몇? 0,1. 사인값 얼마야? 1. 그래서 90도. 2분의 파이잖아. 그럼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4파인가? 아닌데? 6분의 3파이지. 그럼 6분의 3파이니까 1대 1대 1 정도 되는 여기에다가 90도 2분의 파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럼 90도 2분의 파이는 얼마의 값을 갖는다고? 1의 값을 갖는다고. 됐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뭔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 내가 아는 각 위주로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90도를 찍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각을 모르잖아. 니네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얘랑 같은 점들을 찍어서 각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각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각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 완전히 얘네들이 다 대칭인 거 보여? 보이니? 30도랑 여기 30도랑 대칭이고 45, 45, 60, 60 대칭이라고. 완전히 대칭이라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냐? 이 90도인 걸 기준으로 대칭이 만들어질 건데 점점 y값이 커져 작아져. 점점 작아지지 y값이. y값이 점점 작아지지. 완전 90도를 기준으로 대칭인데 y값이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y값이 점점 작아지는데 대칭이니까 한 여기쯤 찍히면서 얘가 최종적으로 180도가 딱 되면, 즉 얼마가 되면? 파이가 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럼 y 좌표는 0이니까 사인 값은 0의 값을 갖게 돼. 또 각을 더 늘려. 그럼 또 대칭으로 그리는 거야. 대칭 또 그려. 그럼 여기 y값이 또 띵띵띵 생길 거야. 그런데 이 띵띵띵 생기는 애들이 다 뭐랑 똑같냐면 여기 생긴 놈들하고 길이는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돼버려. 좌표가. 대칭이니까 길이는 똑같아. 근데 부호만 달라져.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가 몇 파이야? 여기 90도, 180도, 270도야. 90도, 180도, 270도야. 그러니까 180도부터 270도까지 갈 때. 한마디로 얼마? 여기 2분의 3파이. 갈 때는 같은 값을 가지지만 부호가 반대니까 또 띵띵띵 이렇게 찍혀. 또 이렇게 찍혀. 이제 대충 찍어. 이제 뒤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지. 그 다음으로 또 이쪽 방향으로 보낼 때. 여기. 270도에서 360도로 갈 때 대칭이 되게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주면 똑같은 y값을 270도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갖게 돼. 그러니까 점을 지우나 6번째 부른 듯 또 360도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또 얘랑 대칭으로 띵띵띵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러면 다시 2분의 파이부터는, 즉 한 바퀴를 돌고 나서부터는 어떤 값이니? 여기 처음에 그린 거랑 똑같은 값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 보여?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띵띵띵 이렇게 찍히게 돼. 그래서 얘를 연결을 시켜보면,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거야. 이거 점 찍힌 거 약간 무시하시고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거꾸로 가볼게. 이제 플러스 각을 사용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각을 좀 사용을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각을 사용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는 어디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쪽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야. 거꾸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그린 놈이랑 같은 값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네 번째 그린 놈이랑 같은 값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즉 마이너스 90도일 때까지 요 놈이랑 같은 값을 가지니까 요 놈이랑 같은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는 요 부분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 그린 요 놈이랑 같은 모양이 그려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은 다시 요 모양이 두 번째, 첫 번째 그린 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인 그래프의 모양은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잘 들으세요, 이제. 잘 들으세요. 이놈들의 모양이 변하는 데를 살펴보시면 되죠. 우리가 3차, 4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그림을 그릴 때 기울기가 0 되는 거 기준으로 그림 그리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0 되는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여기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이에요. 여기 기울기가 0이니까요. 2분의 파이에서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끊어서 생각할 때 저 4분면을 끊어서 생각하듯이 이렇게 4개를 끊어서 그림을 동그랗게 하나, 동그랗게 하나, 동그랗게 하나, 동그랗게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4분면을 끊어서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2분의 파이 곱하기 n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 얘는 모양이 언제마다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나와? 2파이만큼 갔을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함수야. 주기가 얼마? 2파이. 2파이마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세 번째. 얘는 봐볼래?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x, y 값이랑 얘가 가지고 있는 x, y 값이랑 서로 어때? 뭐가 반대야? 부호가 다 반대지. x도 반대고 y도 반대지. 맞아?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얘가 여기 있다고.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원점 대칭을? 어제 했어. 이걸 기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홀수 차수만 있어요는 사실 틀린 말이야. 그게 기함수가 아니거든. 원점 대칭이 기함수니까 이런 것들도 다 기함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원점 대칭이란다. 기함수다. 네 번째. 그래서 사인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인데? 저 봐봐. 최대값 1. 최소값은 마이너스. 단위원이 1짜리인 거,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고 y값만 끊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인 함수예요. 사인 함수 몇 컴마 몇에서 시작한다고 무조건? 0,0 시작이야. 왜? 원점 대칭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y는 sin x잖아.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거든. 아니 그냥 코사인 x가 되거든. sin x를 미분하면. 그래서 삼각함수는 미분할 때마다 sin 코사인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 코사인 x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돼. 그래서 이게 sin x를 미분할 때 나오는 값인데 이게 미분을 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결론은 배웠잖아. 이게 뭐야? 기울기야. sin x를 미분했으니까 이게 sin x의 기울기라고. 그럼 여기 90도. 코사인 90도 얼마야? 0. 여기가 몇 컴마 몇이니까? 0,1이니까. 코사인은 0이야. 그래서 얘가 0이잖아?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0이라고.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sin x의 그래프다. 됐니? 자, 그러면 요 놈 가지고 뭘 할 거냐? 처음만 좀 길어. 뒤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요 놈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이제는 y는 a sin x, a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sin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sin 함수. 근데 되게 상식선에서 가능함. 일단 첫 번째. A의 역할은 뭔가? 자, A의 역할은 뭘 것 같아요? 자, 얘가 없고 얘도 다 없어. 그냥 A sin X라고 생각해봐. A의 역할은 뭘까요? 기울기? A의 역할은 뭘까요? 이게 원래 sin x가 1부터 마이너스 1에만 찍힐 거 아니니? 근데 얘가 2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A는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이렇게. 2배가 된다. 그러니까 A배가 된다. 이거는 위아래로 쌤은 뭐라고 쓰냐면 이걸 뻥튀기라고 얘기를 해요. A배만큼 뻥튀기가 됩니다. 위아래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니까 얘는 2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2로 가고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2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A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에서 B의 역할은 뭘까? 인데 이 B의 역할이 사실 중요함. B의 역할. 여기 있는 거 쓰지 말고 자 Y는 예를 들어서 sin 2x. 자, 원래 y는 sin x에서 보면은 지금 얘는 1 곱하기였고 얘는 2 곱하기로 바뀌었지. 잘 들어. 얘가 한 바퀴 도는 게 빠를까? 얘가 한 바퀴 도는 게 빠를까? 얘는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해야 한 바퀴를 돌지. 근데 얘는 2분의 파이 하자마자 벌써 반 바퀴를 돈 거야. x가 2분의 파이잖아. 계산하면 얼마야? 파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반 바퀴를 돈 거야. x가 파이가 되면 2파이니까 벌써 한 바퀴를 돈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네 번 만에 갈 거를 얘는 몇 번 만에 가는 거야? 2번 만에 가는 거야. 지금 얘는 1이고 얘는 2야. 지금 몇 배가 된 거야? 속도가. 2배가 된 거야. 이 x 앞에 붙어있는 값은 요 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될 놈을 이렇게 보내는 값으로 바뀌는 거라고. 2배씩 각이 빠르니까 2배씩 빨리 감. 그럼 얘는 뭐의 역할이 될 거냐? B는요. 주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는 4번 만에 한 바퀴가 돌아야 되는 이 주기가
얘는 2번 만에 한 바퀴를 돌아서 오게 된다고. 얘는 주기가 바뀌어요. 주기가 어떻게 바뀌냐? 빨라져야 되는 거니까 주기가 줄어들어야 되지. 이렇게 주기가 바뀝니다. 요 B가 이 파이를 나눠서니까 한마디로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파이였던 애가 sin 2x니까 여기 2로 들어가면 파이가 한 주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여기다 하나 그려. 요게 색깔 다르게. 요게 y는 sin x의 그래프고 요게 y는 sin 2x의 그래프야. 각이 2배가 빨리 도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딱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원래 이 파이 안에서 한 바퀴가 그림이 그려지던 애가 파이 안에서 한 바퀴가 그려지는 애로 바뀐다는 뜻이지. 만약에 2분의 1파이면 속도가 느려져 빨라져? 여기가 2분의 1x면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주기가 늘어나는 거야. 속도가 느려지니까 한 바퀴 도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럼 2분의 1파이면 얘는 주기가 4파이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래서 B는 무슨 역할을 한다? 주기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럼 세 번째. C의 역할은 뭘까? 얘는 너무 단순함. C의 역할. 잘 봐. 여기 B로 묶어서 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야. 여기 C. 이게 뭐니 이게? 평행이동이지. C 값이 달랑 평행이동이랑 관련 있는 건 평행이동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개수로 묶어서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C가 하는 역할은 평행이동과 관련 있는 값이라고요. 여기 들어있는 값은요. 마지막으로 4번. 그럼 D는 뭐겠어? 여기 꼬다리 붙어있는 거잖아. D는 뭐겠어? 그렇지. 얘는 그냥 Y축 평행이동이죠. 되겠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의 특징과 이 사인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변환시켰을 때 이런 모양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쓸게 이제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쓸 거야. y는 3 사인 2x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 자,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럼 얘에 대한 거를 좀 써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얘는요. 몇 배가 뻥튀기 됐습니까? 3배. 두 번째. 얘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는 파이겠죠. 왜? 원래 2파이던 애를 뭐로 하면 되니까? 2로 나누면 되니까. 주기가 파이로 바뀝니다. 세 번째.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놈입니까? 얘들아 2로 묶어야지. 개수로 묶어야 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그냥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네 번째, 위로는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겠죠. 다섯 번째,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오. 이유는 어떻게 됐어? 3배 됐지? 이건 그리지 마. 3배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1자리가 3으로 바뀐 거야. 3배가 됐으니까. 됐지? 이 상태에서 뭐 한 거야? 위로 두 칸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겠어? 5겠지.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이야? 근데 걔를 위로 두 칸 올린 거야. 마이너스.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것들이라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니? 다 이해되게끔 설명을 했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게 sin x라는 표현이 처음 본 것뿐이지 사실 나머지는 얘만 처음 보는 것뿐이지 이게 사실 다 뭐야? 그냥 원래 함수에서 다 쓰이던 얘기들이잖아. 그래서 요 정도 sin 함수 그래프로 완성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적는 거는 좀 간단해질 거야. 좀 간단해져. 그리고 저 원도 안 그릴 거야. 그냥 이제 여기다가 그림만 그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거 그려놓을 거고 너는 요거 안 그려도 돼. 자, 그럼 두 번째는 코사인 x. 코사인 x. 자, 그림 그릴 거야. 얘들아, 이번엔 좀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된다. 대충 찍으세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 6분의 파이 찍고요. 여기다 3분의 파이 찍고요. 6분의 2파이잖아. 잠깐만. 여기다 4분의 파이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파이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파이 찍고, 요거 2배쯤 뻥튀기 시켜서 파이 찍고, 여기 좀 더 뻥튀기, 요 똑같은 길이만큼 잡아서 2분의 3파이 찍고, 그 다음에 파이 찍고, 여기 조금 남겨놓고. 왼쪽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나 찍고, 마이너스 파이 하나 찍고, 요 정도만 찍어주세요. 길이 좀 확인 좀 해서 이렇게 요만큼이 2분의 파이니까 요거 한 2배, 요거 같은 길이만큼, 요거 같은 길이만큼. 여기 좀 디테일하게 그릴 거니까 조금 늘려서 했고. 파이가 2개야. 파이가 2개지. 아, 이 얘기한 거지? 파이가 2개예요. 아니, 파이가 2개예요. 뭔 얘기한 거야? 파이가 2개예요. 이 얘기한 거 맞지? 역시.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잘 보세요. 코사인은 무슨 좌표라고요? x좌표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 몇 컴마 몇이에요? 1,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 1부터 시작하는 거야. x좌표라며 코사인. 자,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코사인 30도 얼마야? 그렇지.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한 요 정도. 그 다음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요 정도.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러니까 한 절반. 여기 절반. 코사인 90도 0.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봐봐. 머릿속으로 있잖아. 그 코사인 쓰여져 있던 그 표를 떠올리면서 막 2분의 1, 2분의 루트 이게 아니라 이제는 머릿속의 내용을 아예 바꿔야 된다니까? 코사인 90도 그럼 여길 찍는 거야. 이래놓고 여기가 몇 컴마 몇이지? 0,1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표에 그려져 있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기 점을 찍고 생각하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
이쪽은 얘랑 또 대칭이 되게끔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서 또 대칭이 되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또 대칭이 되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볼까? 거꾸로 돌아가도 x좌표는 플러스야. 왜? 4, 4분면이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 그림 보면은 쌤도 개못 그리지? 니네도 개못 그리는데 많이 그려도 이렇게 개못 그려. 어쩔 수 없어. 이 곡선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저 파이도 다 무리수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자,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다 곡선이다. 직선 아니고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다 곡선이야.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봐볼래? 이거 지금 1에서 출발해서 0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0 찍고 다시 1로 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언제마다 한 바퀴씩 돌아옴? 2파이마다 돌아옴. 똑같은 애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같은 x값을 갖게 되는 2파이마다 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로 바뀌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똑같아. 이게 1번인 거야.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그림이 한 번씩 바뀌어. 그래서 2분의 파이마다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얘도 언제마다 반복이 된다고?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얘도 주기함수예요. 2파이가 주기예요. 세 번째, 얘는 내용 바뀌어야겠죠. 이거 지금 무슨 대칭이니? 이거 y축 대칭인 거 보여? 얘는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이걸 우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코사인 x는 y축 대칭으로 우함수예요. 최대값은 얼마죠? 똑같이 1이야. 최소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바뀌어야겠네요. 얘 몇 컴마 배에서 시작해요? 어. 0,1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요 내용은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코사인으로 바꿔볼까요? 네, 색깔 다르게. 여기 코사인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이거 주기는 뭔지 알았으니까 요 그림을 이제 지울 거고. 코사인 x 이 내용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A배만큼 뻥튀기 시킬 거고요. 당연히 돌아가는 게 빨라지면 주기가 빨라진다는 얘기니까 주기가 줄어들 거고요. 이 B값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B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X축 평행이동할 거고 뒤에 꼬다리 붙는 건 Y축 평행이동할 거고 이 내용은 완전히 동일. 완전히 동일. 여기 한번 해봅시다. 얘 몇 배 된 거고요? 응? 몇 배? 마이너스 2배.
조금 편리한 시간 줄게.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 2배 됐다는 게 뭔 말이야? 그냥 얘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니? 얘가 마이너스 2로 갔다는 얘기지? 원래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거야. 근데 얘가 여기로 갔다는 얘기가 마이너스 2로.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얘가 2로 바뀌는. 얘가 마이너스 1인 얘가 2로 바뀌는. 마이너스 2배. 주기는 어떻게 됨? 주기? 3분의 2파이야. 3배가 빨라졌다는 얘기야. 도는 속도가. 그러니까 주기가 3분의 2까지로 줄어드는 거야. 3분의 2파이까지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9분의 1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밑으로 한 칸 내려간 거야. 그럼 이제 최대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배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걔를 밑으로 한 칸을 내린 거야. 최대값 1.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됐던 애가 밑으로 한 칸 더 내려온 거야.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얘기야. 다시 코사인 함수 주기는 2파이야. 사인과 같아. 두 번째 코사인 함수 y축 대칭이야. 우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사인하고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 네 번째 최대 최소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사인하고 똑같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얘는 y축 대칭이니까 0,0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어. 0,1에서 시작함. 코사인 함수의 특징이에요. 저 파란색으로 쓴 것만 코사인 함수의 특징이 되겠지. 나머지는 사인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봐야 되나?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짐.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즉 90도만큼 평행 이동을 딱 시키잖아. 그럼 노란색 그래프로 바뀌거든. 이 노란색 그래프 뭐야? 사인이지. 그래서 코사인 30도를 코사인 30도랑 사인 몇 도? 코사인 30도가 이렇게 온 거야. 몇 도? 사인 120도랑 같아요. 원래 코사인 30도가 갖고 있던 이 값을 90도만큼 땡기면 뭐로 바뀌는 거니? 얘가 어디로 가는 거니? 얘가 여기로 가는 거지? 120도랑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사인 120도랑. 그럼 사인 120도는 뭐랑 똑같냐면 사인 60도랑 똑같아요. 왜냐면요. 얘가 60도거든요? 그렇죠? 대칭을 시켰어? 여기 몇 도야? 60도지?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지? 그러니까 이게 몇 도야? 120도지? 그러니까 120도의 사인값과 60의 사인값은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서 180도면 서로 똑같은 값이야. 사인 45도랑 뭐랑 똑같은 거야?
사인 135도랑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야. 왜?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출발한 거를 가지고 머릿속에 삼각비를 집어넣으면 사인 45가 얼마인지 사인 135가 얼마인지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쟤만 보고 머릿속에 떠올려서 각을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90도만큼 차이 나는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 됐지?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더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가 뭐분의 뭐라고? x분의 y라고? 그러면 x가 뭐라고? x가 뭐라고? 코사인. y가 뭐라고? 그럼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탄젠트 x의 그래프. 근데 얘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랑 완전히 일치하는 값. 코사인 x도 뭔가 비슷하면 좋겠는데 얘는 좀 빡쳐요. 빡치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연속, 불연속이라는 걸 배웠죠. 분모에 0 들어가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분모에 0이야. 분모가 0이야.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불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코사인 함수 그림 그려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코사인이 0 되는 값이 거기 있니 없니? 코사인이 0 되는 값 있어 없어? 있잖아. 2분의 파이에서 0 되고 2분의 3파이에서 0 되고 있잖아. 보이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에서는 분모가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연속 함수가 아니라 불연속 함수야. 탄젠트 함수는. 언제 불연속이 된다고? 분모가 0 될 때. 그럼 분모가 0 될 때니까 분모가 0이 언제 된다고? 2분의 파이에서 0 될 거고 2분의 3파이에서 0 될 거고 2분의 5파이에서 0이 될 거라고. 그럼 거꾸로 그린 거 봐봐. 마이너스 각으로 그린 거 보면 또 어디서 0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서 0이 될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지? 또 봐. 사인 x가 0이 되는데 보여? 위에 그래프 봐봐. 사인 x 그래프 봐봐. 그럼 사인 x 그래프에서 0 되는 값이 언제야? 0일 때, 파이일 때, 2파이일 때 이렇게 0 되는 거 보여? 준영아 보이니? 사인 그래프에서 0 되는 부분이 파이에서 0에서 한 번, 파이에서 한 번, 2파이에서 한 번 이렇게 되는 거 보이고 있어? 고 0 되는 애가 분자로 들어가면은 탄젠트 값은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0을 지나고 왜? 0 집어넣으면 사인 0이 0이니까 파이, 0을 지나고 2파이, 0을 지나고 마이너스 파이, 0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아 여기 너무 좁게 그렸네. 여기 아니 뭐 상관은 없긴 하지만 여기 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다시 잘 봐. 0부터 2분의 파이를 살펴볼 거야. 그래프 여기 있는 건 그리지 말고 너네는 그 위에 그래프를 잘 봐봐. 자 0부터 2분의 파이를 살펴보면 요렇게 사인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렇게 코사인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 맞아 틀려? 맞지?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 여기서 잘 보세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을 때가 몇 도인지 알아. 이미 배웠으니까. 몇 도야? 45도에서 똑같아.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정중앙 4분의 파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가 서로 같은 값을 가져.
그래서 탄젠트 45가 얼마야? 1이야. 사인 45와 코사인 45가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되니까 약분이 되면서 탄젠트 45는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45니까 얘 4분의 파이 끊어서 잘 봐. 2분의 파이 요거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큰 값 맞지? 4분의 파이 요거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4분의 3.14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보다 조금 긴 한 요쯤이 1이 되는 거고 여기 점이 찍혀. 됐니? 자, 그러면 저 4분의 파이 점 찍힌 걸 기준으로 요쪽 부분 좀 봐볼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은 증가하니 감소하니? 코사인 감소하지. 사인은 증가. 코사인은 감소. 사인은 증가. 그럼 다시. 코사인은 감소. 사인은 증가.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져. 그럼 이 값은 커져. 왜 이렇게 그려줘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럼 미분을 2번 해서 아래로 볼록인 걸 증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 그냥 이렇게 그려줘. 내가 미분을 2번 해서 증명을 해줄 수는 없잖아.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는데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줄 수는 없잖아.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봐봐. 코사인이 어디로 가? 0으로 가. 사인은 1로 가. 극한 생각해 볼게. 분모가 코사인이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는 1로 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 근데 2분의 파이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닿을 수 없고 점근선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거꾸로 좀 가볼게요. 거꾸로 좀 가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좀 가보자.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요 부분. 코사인 값에는 변화가 있냐 없니?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코사인은? 부호 안 바뀌었지? 둘 다 지금 플러스야. 사인은 여기는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이유는 마이너스 각이야. 이거 4사분면이야. 그럼 4사분면은 y값이 음수야. 그래서 사인은 음수값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 둘을 나눴다고. 여기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는 얘네 둘을 나눈 건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지. 그리고 점점 코사인이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는 거 보여? 그럼 코사인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분모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분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 분의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0분의 마이너스 1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점근선의 영역으로 남아있어. 여기에서 그림이 더 지랄맞게 그려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요 점선들로 되어져 있는 요 사이에서는 모든 그림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제 내가 체크를 하기엔 너무 길잖아. 이렇게 돼. 왜 저 파란색이 저렇게 왜 되는지 보여줬으니까 나머지도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야. 사인하고 코사인 자체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물론 이쪽으로 무한대고 이쪽으로 무한대니까 무한대에 이 꼬불꼬불한 지렁이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 달라지겠지.
첫 번째. 자, 얘는 그림이 어디를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2분의 홀수 파이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갖기 때문에 봐봐. 2분의 홀수잖아.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홀수 파이의 점근선을 갖기 때문에 그림을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점근선 찾으면 가운데 찍고 지렁이 하나씩 그려주는 거야. 두 번째. 이 지렁이가 얼마마다 한 번씩 나오니? 주기가. 파이만큼마다 한 번씩 나오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요만큼이 파이란 말이야. 지렁이 하나당 파이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야. 얘는 주기가 파이야. 얘는 뭔 대칭이야? 봐봐 그림을. 뭔 대칭일 것 같아?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야. 얘는 최대값이 얼마야? 없어. 최소값은 얼마야? 없어. 얘는 최대 최소가 없어. 대신에 범위를 주면 있겠지.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지. 범위가 주어지면 상관없어. 기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얘 원점 대칭이니까 몇 컴마 몇 시작이야? 0,0 시작이야. 여기 것 좀 봐볼까요? 그럼 얘 뭐로 바꾸기 시작하면 돼? 요거 탄젠트로 바꾸기 시작하면 되겠지?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것들만 바뀌는 거야 또. 사인, 코사인 함수들하고. A 안 바뀌어요. 이거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늘리는 거야. A배 되는 거니까 이렇게 늘리는 거야. 똑같아. 위아래로 뻥튀기 되는 거야. 요거 바뀌겠죠? B 주기랑 관련 있는 건데 당연히 얘는 주기가 원래 파이였으니까 주기는 B분의 파이로 바뀌는 거죠. 한 바퀴 도는 속도는 빨라지고 아니면 느려지고 주기가 원래 파이였으니까 그만큼 빨라지거나 느려진다고요.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얘는 요거 하나 바꿔지네. 그러니까 바뀌는 게 또 있겠네. 여기 더 쓸 수 있지.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쓸게. 난 빈 공간이 없으니까 5번. 얘는 바뀌는 게 하나가 더 있지. 왜? 얘만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 사인, 코사인은 없어. 얘한테만 있어. 뭐야? 점근선. 점근선.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어? 주기가 결정이 되면 얘 주기가 파이잖아. 얘 점근선이 그거를 가운데 기준으로 반반 이렇게 나누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은 주기의 반이라고 생각하고 끊는 거지. 왜냐면 이게 평행이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주기를 얼마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 근데 주기가 이렇게 됐다? 그럼 그거에 여기를 가운데로 놓고 여기에서 생긴다는 거지. 똑같아. 평행이동하고 주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 이 양쪽 끝값이 주기가 될 거니까. 주기도 변하겠죠.
몇백 뻥튀기? 주기는? 주기는? 2파이. 이거 분의 파이. X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 최대값은? 최소값은? 점근선은? 점근선 하나만 찍어보자. 점근선 하나만 만들자. 점근선은? 얘 주기가 어떻게 된 거야? 2파이가 됐어? 그럼 점근선이 얼마랑 얼마가 된 거야?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가 된 거야. 그 상태에서 뭔 짓을 했어?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지. 점근선 2분의 파이랑 얼마야?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다시 봐. 자, 원래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던 애를 주기가 2파이로 바뀌었으니까 파이하고 2파이, 파이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로 바뀐 거야. 됐지? 잘못 썼구나. 이것도 맞긴 맞는데 잘못 썼구나. 이 상태가 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노란색하고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지.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얘네 둘이 점근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는 것만큼 주기의 절반의 길이를 갖는 노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은 얼마겠어? 점근선 2분의 7파이겠지. 주기가 얼마니까? 2파이니까. 여기 2파이. 여기도 2파이. 그 다음도 2파이. 2분의 11파이. 2분의 마이너스 5파이.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유일하게 삼각함수 중에서 끊어져 있는 불연속 함수로 그림이 그려진다. 최대 최소값이 없다.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그딴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그 모양은 개형은 그리셔야 된다고요.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림 그리듯이. 되겠지? 개념선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하고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개념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자, 마지막입니다. 삼각함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꽃이에요. 각변환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외우셔야 되고요. 이해가 되면은 너무 쉬워요. 각변환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봐봐. 사인, 이건 쓰지 말고 이건 쓰지 마. 사인 550도를 구하고 싶음. 근데 너무 커. 550도라는 게. 줄이는 거야. 자, 줄이는데 이거를 주기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냥 기준을 잡아서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주기로 줄이는 방법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게. 90도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550도면 몇 번 들어가니?
그리고 몇 도가 남니? 이렇게 남는 거 맞니? 그러면 얘는 사인 10도랑 똑같은 값이야. 자, 뭔 말인지 봐봐. 90도를 보낼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야. 됐니? 여섯 번 갔어? 그리고 10도만큼 갔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게 사인 550도야. 근데 얘를 갖다가 원점 대칭을 시키면, 그러니까 직선을 그대로 이어버리면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서로 무슨 각이니까? 막국지 각이니까 서로 같은 각이 만들어져. 그럼 결국엔 여기 각과 여기 각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일치하는 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사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지, 쌤이? 무슨 좌표? Y좌표. 완전히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Y좌표랑 얘가 가지고 있는 Y좌표의 절대값은 서로 어떻겠어? 같겠지? 550도로 만든 Y값이나 그냥 10도로 만든 Y값이나 서로 절대값이 어떻다고? 일치한다고. 근데 뭐만 다른 거야? 부호만 다른 거야. 부호만 다르니까 부호를 다르게 써주는 거야. 이게 각의 변환이야. 이게 각 변환이야. 큰 각을 작은 각으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 원리는 이 원리예요. 그럼 다시. 아까 사인 120도랑 뭐랑 똑같다 그랬어? 사인 60도랑 같다 그랬지? 맞아? 맞아? 사인 120도랑 사인 60도랑 같다 그랬죠? 그럼 사인 60도, 아니, 사인 120도도 각이 커. 그래서 이거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꾼다고? 90도 기준으로. 몇 번 들어가? 한 번. 그리고 더하기 30번.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 사인 120도, 90도 한 번 가고 몇 도 더 가는 거야? 30도 더 가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되니?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점의 좌표 잘 봐놔. 사인 60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요 점 잘 봐놔. 그러면 이 사인 120도라는 건 결국 요 높이를 의미하는 거 맞아요? 사인 값이니까 y 값이잖아. 요 높이를 의미하는 거야. 사인 60도는 요 높이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지금 이 삼각형이나 서로 뭐야? 합동이지? 이 두 개가 합동이지? 그럼 지금 여기가 60도인 상태니까 여기는 몇 도인 거야? 30도인 거지? 그럼 다시 요 길이가 사인 120도 값이었지? 그럼 요 길이도 사인 120도랑 같은 거 맞아? 그럼 이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무슨 값이야? 지금 여기 잘 들어야 돼. 이게 삼각하면서 꽃이라니까? 코사인 값이지. 이 삼각형에서 얘는 코사인 값이야? 그럼 이거는 코사인 몇 도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 30도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 30도. 사인 120도를 90도 기준으로 한 번 플러스 30도를 보내면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 30도로 바뀌어. 이 삼각형에서 갖고 있는 이 사인 값과 이 삼각형에서 갖고 있는 요 코사인 값이 서로 일치한다고. 코사인 120도는, 아니 사인 120도는 코사인 30도랑 일치함. 그럼 각이 너무 크니까 바꿔서 푸는 거야.
그럼 코사인 30도랑 사인 60도랑 실제로 서로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서로 같은 값이야. 왜? 코사인 30도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어떤 삼각형이야? 합동. 그러니까 이 길이랑이 서로 같음. 이 길이는 뭐의 의미야? 사인 60의 의미야. 이 길이는 뭐의 의미야? 코사인 30의 의미야.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음. 근데 다시 선생님 저 싫은데요? 이거 사인 90도 곱하기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60도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180도 보내고 거꾸로 60도만큼 보내면 얘랑 똑같은 데잖아. 180도 보내고 거꾸로 60도만큼 보내면 얘랑 똑같은 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잖아. 180, 160이 120이니까. 상관없잖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뭘로 바뀌어? 이거는 그냥 사인 60도로 바뀌어. 같은 값이야. 이게 각변 아니야. 자, 정리를 해줄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한 3개 정도 보여줬거든? 이 원리야. 자, 첫 번째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각을 사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90도만큼 보낼 수 있는 만큼 다 보내고 남은 각을 쓰던가 아니면 더 보낸 다음에 거꾸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각을 쓰던가 아무 상관이 없어.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각을 사용을 할 거야 라는 말은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각을 사용할 거랑 서로 똑같은 말이지. 기준을 90도로 놓고 기준을 2분의 파이라고 놓고 두 번째 저 n값이 홀수냐 저 n값이 짝수냐에 따라서 n값이 홀수면은 봐봐. 지금 n값이 홀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어. n값이 짝수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n값이 짝수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n값이 홀수면 코사인하고 사인은 서로 바꿔버리는 거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야. 90도 기준으로 n값이 홀수면 몇 바퀴 돌리는 값이 홀수가 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친구가 없어. 남은 애 하나 있잖아. 좀 이상한 애 누구. 탄젠트 걔는 친구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얘네 둘은 서로 놀면 되는데 얘는 친구가 없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물구나무 서서 혼자 놀아. 이렇게 바뀌어. 불쌍하지.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이 이렇게 바꾸면서 놀면 되는데 얘네 혼자서 놀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물구나무도 섰다가 다시 섰다가 이걸 계속해. 그래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 짝수면 간단함. 안 바뀌어. 안 바뀜. 여기서 하나 얘기 안 했다. 세 번째. 근데 지금 똑같이 짝수 썼거든? 짝수 써서 사인이 됐단 말이야? 얘도 똑같이 짝수거든? 근데 사인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 앞에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둘의 차이가 생겨. 뭐의 차이가 생기냐? 세 번째.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이 부호의 결정은 원래 각의 4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돼. 원래 각의 4분면. 그러니까 이 550도가 어디에 있었는데? 해보니까.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550도가? 이게 몇 사분면이니? 3, 4분면이지. 여기 y값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지? 이걸 10도로 바꿔놓고 얘 원래 각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네 하고 바꿔버리는 거라고, 각을. 바꿔놓은 거야. 원래 각으로. 원래 각의 4분면에 따라서 부호 결정이 된다는 거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어. 바뀐 놈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놈의 4분면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한다고. 네 번째. 그래서 사인 90도 곱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코사인 바뀌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각이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알파라고 써. 마이너스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 아니야. 플러스도 알파로 쓰고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써. 그냥 여기 신경 쓰지 마. 여기 그냥 무조건 알파를 가져와서 절대값으로 사용을 해줘.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앞에서 각으로 다 부호는 결정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부호 결정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그냥 알파로 바꾸면 돼. 그리고 나서 자, 요게 몇 사분면이냐. 만약에 이거 딱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몇 사분면이냐면 이게 270도지. 그러니까 어디 있는 놈이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놈이야.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면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알파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이해되니? 플러스 알파면 좀 더 가면 되고 좀 더 가면 되고 저기 마이너스 알파면 왔다가 좀 돌아가면 돼. 그럼 이때마다 뭐가 바뀌어? 4분면이 바뀌지? 이 4분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써주면 된다고. 플러스였으면 여기야. 어때? 코사인은? 사인은 뭐가 돼? 사인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면 여기야. 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는 애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무 상관없어. 부호는 여기서 결정해 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요 놈이 뭐가 됐든 무조건 여기는 알파다. 이게 네 번째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이 무슨 함수였어? 우리 필기한 거 기억해내봐. 사인이 무슨 함수였더라? 우야 기야? 기지 기? 사인 기함수야?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서 사인 알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얘가 기함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기어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어 내놓고 마이너스 각은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생각을 여러 번 해야 돼. 플러스 각은 그냥 위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맨날 쓰던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기 각을 플러스 각으로 쓰기 위해서 사인 안에 음수각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기함수니까 그 성질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고 플러스 각으로 사용을 한다. 하지만 값은 이 각에 따라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결정이 되겠지.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뭘로 사용한다? 그냥 코사인 알파로 사용하면 된다. 왜? 코사인은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x값이 바뀌어도 이 같은 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코사인은 상관이 없이 그냥 마이너스 30도면 그냥 30도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마이너스 알파 각은 탄젠트는 무슨 함수였어? 기함수였지? 원점 대칭이었지? 그러니까 기함수니까 앞으로 뽑아내고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되게 계속 쓰이는 내용이 될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게 각변환인 거든. 연습 2개만 한번 해보자.
나도 몰라. 나도 그냥 막 쓸 거야. 사인 마이너스 1260도. 자, 내 마음대로 막 썼음. 자, 사인이 무슨, 저기 각이 보니까 양수야, 음수야? 각 음수지? 그러니까 사인은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뽑아내고 일단 사인 1260도로 바꿀 거야. 그럼 1260도니까 얘를 마이너스 사인, 자, 90도 기준으로 몇 번 보내면 되니? 12번, 12번 하면 1080, 1080, 1170. 아이씨, 나눠 떨어지네? 패스, 이거 말고. 그럼 1260 말고 1305로 하자. 그러면 90 곱하기 몇 번이냐? 10, 3, 14, 14 더하기 45도. 되겠지? 그래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n값이 짝수니까 안 바뀐다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사인 45 이렇게 생각하면 돼. 끝? 노노. 끝 아니야. 뭐 해야 돼? 부호 결정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는 놈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 있는 거네. 여기 있는 놈이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됐지? 사인 45도랑 똑같아요. 2분의 루트 2. 됐니?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탄젠트 무슨 함수? 기함수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17파이. 6분의 17이야. 그럼 이제 대충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라고 쓸 수 있겠음? 6분의 17이잖아. 근데 내가 이거 3파이라고 왜 썼겠어? 어차피 이게 3파이가 된다는 건 짝수번 곱해야지 나온다는 뜻이잖아. 6번 곱해야 나온다는 소리잖아. 2분의 1파이를. 2분의 1파이를 6번 곱해야 3파이가 나올 거잖아. 그럼 얘는 짝수번 같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마이너스 탄젠트.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더라도 뭐라고 쓰라고 항상? 그냥 6분의 1파이라고 쓰라고. 이유는? 어차피 부호를 결정은 나중에 해줄 거니까. 됐니?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 결정해야 돼. 아, 내가 아까 잘못했구나. 이거 마이너스 각인데 플러스 각으로 보냈구나. 자,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치? 근데 사실 여기서 해도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마이너스 뽑아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가자. 그냥 요걸로 한 다음에 요걸로 해서 똑같은 걸 보여줄게. 자, 요거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3파이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거꾸로. 여기 있는 거야.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 탄젠트 양수 음수. 음수. 그러니까 부호 바꿔줘야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앞에서 뽑아낸 마이너스고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 각에 따라서 탄젠트 값이 갖는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야. 플러스 탄젠트 6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탄젠트 30도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원래 각으로 요 각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거꾸로 가는 각이야. 어떻게? 거꾸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맞지? 그럼 마이너스 파이, 아니 마이너스 2파이. 이게 마이너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만큼 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남은 상태야.
마이너스 2파이를 왔어.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분의 3파이하고 마이너스 6분의 2파이가 남게 돼. 그럼 마이너스 6분의 3파이니까 더 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니까 좀 더 가. 여기야. 됐어? 여기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탄젠트는 플러스야. 그래서 플러스. 됐지? 그래서 같은 값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성질 이용해서 마이너스 각은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90도를 기준으로 홀수번 보내면 바뀌어. 짝수번을 보내면 안 바뀌어.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각이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플러스 각을 사용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결정한다? 원래 각이 있던 곳의 4분면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을 해준다. 이제 좀 이따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볼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다 나갔습니다. 진도를.